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의 확인에는 검체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 기존 바이러스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이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소거법은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최종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으로 분자 생물학적 기술인데요.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질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DNTP 등인데요. 주형 DNA는 검체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며,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DNTP는 당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로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이중 나선형의 DNA를 형성합니다. 이때 결합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DNA 중합효소입니다. PCR 과정은 변성, 결합, 신장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결합으로 1개의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섭씨 95도의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 DNA가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는데, 변성 단계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가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는 단계입니다. 결합 단계는 섭씨 55, 60도에서 프라이머가 DNA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는 단계로, 여기서 프라이머는 통상 20-30개의 용기로 디자인하며 특정 바이러스의 DNA 특정 부분에 결합합니다. 신장 단계는 섭씨 72도에서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에서 DNTP가 DNA 염기에 결합하여 이중나선 DNA를 형성시키는데요. 이때 DNA 중합효소는 DNTP 결합에 촉매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의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이론적으로 DNA 기수는 2배 증가하므로 이를 수십 회 반복하면 DNA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PCR을 통해 증폭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나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습니다. 이를 플라토 효과라 하는데,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 전에 PCR 과정을 통해서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습니다. PCR 증폭 과정 후에는 필요없는 침전물을 제거하고 음전하를 띠는 DNA를 전기장을 이용해 분리해내는 PCR의 후처리 공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형광 강도를 측정해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 강도 측정 등 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이 급속한 경우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실시간 PCR인데요.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2시간 이내에 빠른 진단이 가능하며 검체에서 채취한 샘플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PCR은 PCR 과정 중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가 얼마나 증폭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이클 증가에 따라 검출 1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형광을 관찰하여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농도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간 PCR을 검사하면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형광 현상으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 DNA 농도 도달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 하는데, 표준 샘플 농도의 로그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검체 샘플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생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과학수사나 친자간별에 이용되는 DNA 지문 분석 역시 PCR과 실시간 PCR 원리에 기반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유전병 판별을 위한 인간 유전학에서 이용되며 고생물이나 멸종생물의 희소 DNA 증폭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의 확인에는 검체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비교하여 기존 바이러스 종류를 제외하는 소거법이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의심 환자의 유전자를 기존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으로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과정인데요.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주형 DNA는 검체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유전 물질이며, 프라이머는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DNTP는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이때 결합 촉매는 DNA 중합효소입니다. PCR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DNA는 수소결합의 이중나선 구조인데, 섭씨 95도로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됩니다.
이를 변성 단계라 하는데 검체의 주형 DNA가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결합 단계는 섭씨 55, 60도에서 프라이머가 DNA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프라이머는 통상 20, 30개의 염기로 디자인합니다. 신장 단계는 섭씨 72도에서 프라이머 다음 위치부터 DNTP가 DNA 염기에 결합하여 이중나선 DNA를 형성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DNA 중합 효소는 DNTP 결합의 촉매입니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이론적으로 DNA 개수는 2배가 되므로 이를 반복하면 DNA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PCR 증폭량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나 어느 한계가 되면 증폭되지 않습니다. 이를 플라토 효과라 하는데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여러 요인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 전에 PCR 과정으로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습니다. PCR 증폭 후에 침전물을 제거하고 전기장을 이용해 DNA를 분리하는 PCR 후처리 공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형광 강도를 측정해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 강도 측정 등 진단 필요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하지만 확산이 급속한 경우 빠른 진단이 필요해 사용하는 방법이 실시간 PCR인데요. 후처리 공정을 하지 않아 빠른 진단이 가능하며 검체 샘플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PCR은 PCR 과정 중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 증폭량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이클 증가에 따라 검출 한계 이상 복제가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농도의 표준 샘플에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농도가 클수록 작은 사이클 횟수로 검출되는 최소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 하는데 표준 샘플 농도의 로그 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검체 샘플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PCR과 실시간 PCR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로 과학수사나 친자간별에 이용되는 DNA 지문 분석, 유전병 판별, 인간 유전학, 고생물이나 멸종생물의 희소 DNA 증폭 등에 이용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인에는 기존 바이러스들과 비교를 통해 기존 바이러스 종류를 제외하는 소거법이 초기에는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CR은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과정인데요. 특정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 물질 중 주형 DNA는 증폭시키고자 하는 유전물질이며 프라이머는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DNTP는 단일 가닥의 DNA에 결합하여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이때 결합 촉매는 DNA 중합 효소입니다. PCR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DNA는 95도에서 수소 결합이 끊어져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변성 단계라 합니다. 결합 단계는 55, 60도에서 프라이머가 DNA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는 단계이며 신장 단계는 72도에서 프라이머 다음 위치부터 DNTP가 결합하여 이중나선 DNA를 형성시키는 단계인데요. 이때 DNA 중합 효소는 결합 촉매입니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이론적으로 DNA 기수는 2배가 되므로 이를 반복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PCR 증폭량이 어느 한계가 되면 증폭되지 않는 것을 플라토 효과라 하는데요. 이 플라토 효과 전에 PCR 과정으로 DNA를 수백만 배 증폭할 수 있습니다. PCR 증폭 후에 침전물을 제거하고 전기장으로 DNA를 분리하는 후처리 공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시킨 후 자외선으로 형광 강도를 측정해 감염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하지만 확산이 급속한 경우 빠른 진단을 위해 실시간 PCR을 사용하는데요. 후처리 공정을 하지 않아 빠른 진단이 가능하며 검체 샘플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PCR은 그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 증폭량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이클 증가에 따라 한계 이상 복제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므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농도의 샘플에 대해 실시간 PCR을 하면 농도가 클수록 작은 사이클 횟수로 검출되는 최소 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 하는데 샘플 농도의 로그 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증폭 과정에서 역치 사이클을 구하면 초기 주형 DNA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PCR과 실시간 PCR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로 DNA 지문 분석이나 인간 유전학, 희소 DNA 증폭 등에 이용됩니다.